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심장부이자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은 이곳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아예 다른 차원의 우주처럼 느껴집니다. 39살의 평범한 직장인 박민준 씨는 5년 전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매일 밤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틈틈이 적금을 부어왔습니다. 근로소득을 차곡차곡 모으면 언젠가 서울 중심에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소박하지만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현재 박 씨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가 믿어왔던 노동의 가치를 철저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월급과 대출이라는 전통적인 사다리는 완전히 거쳐버렸고 오직 부모의 재력이나 주식 개박이라는 거대한 자본만이 강남의 아파트 열쇠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 매입에 투입된 자금이 무려 70조 원을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회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펴보면 주택 취득자금의 흐름이 대출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을 사는 평범한 영끌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부모님에게 증여와 상속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현금 부자들의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자산 처분으로 조달된 자금은 3조 7천억 원, 가족 간의 이전 자금은 3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상속과 증여 자금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규모의 절반을 불과 4개월 만에 돌파해버리는 기이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 모든 돈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라는 강남 3구의 고가주택 시장으로 썰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매각해 주택을 산 사람들의 65% 이상이 서울을 선택했고 그 자금의 대부분이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집중되었습니다. 15억 원 이상 주택 매입에서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5% 수준에서 최근 13.2%까지 치솟으며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화랑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둔 사람들이 그 수익을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이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모은 5천만 원의 예적금 통장을 바라보며 강남의 아파트 한 평을 사기 위해 수십 년을 더 일해야 하는 이 잔인한 격차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상속과 증여의 폭발적인 증가 뒤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DSR 규제가 촘촘하게 조여오면서 개인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은행에서 집값의 절반 이상을 빌리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결국 강남이나 서울 핵심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스스로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박민준 씨의 직장 동료인 김철수 씨는 최근 연끌을 포기했습니다. 본인의 연봉이 1억 원에 달하지만 폭등한 집값과 DSR의 한계벽에 부딪혀 대출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강남권 진입은커녕 경기도 외곽의 구축 아파트조차 버거운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부모의 재력이 곧 입주할 수 있는 동네를 결정하는 이 씁쓸한 부의 대물림 현상 앞에서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 종잣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상급지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의 전제 조건이 근로소득이 아닌 부모의 자산 규모나 금융시장에서의 요행으로 이동해버린 지금 자본이 없는 청년들과 평범한 직장인들은 영원히 자가 소유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계급사회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돈이나 금융투자 차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금수저들은 서울의 핵심 요지에 입성하여 더 큰 불로소득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근로자들은 끝없는 전월세의 굴레 속에서 은행 이자와 임대료를 상납하는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이제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 입성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내어 집을 사거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털어넣고 비투를 감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끌의 무서움은 집값 하락의 공포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산 중심의 부동산 시장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빚을 내어 억지로 시장의 막차에 올라타는 순간 치솟는 금리와 묶여버린 대출 규제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가 은행과 부모의 그늘에 종속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30년 동안 월급을 고스란히 바쳐도 강남의 현관문턱조차 밟을 수 없는 이 기형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허황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한 멘탈과 매일의 일상입니다.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주식을 팔고 부모의 돈을 끌어모아 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서울 핵심 고가주택으로 쏠리는 이 현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로소득의 시대가 저물고 자산과 부모의 재력이 주택 소유의 자격을 결정하는 이 불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설계해 나가고 계십니까? 박민준 씨의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고 씁쓸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안식처여야 하지만 자본의 탐욕이 앞서는 순간 그 안식처는 평범한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대한 지옥의 성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치솟는 집값에 대한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지켜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강남의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열등감도 자신의 초라한 통장 잔고에 대한 스트레스도 모두 내려놓고 아주 깊고 평온한 잠을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박민준 씨의 사례가 오늘 여러분에게 작지만 확실한 통찰과 경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분석과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곧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기록이자 누군가에게는 이 불평등한 부동산 폭풍우를 헤쳐나갈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작지만 확실한 통찰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